내가 아무리 이런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잘 축약하고 압축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, 그게 필요한 겁니다. 경력기술서를 쓸 때. 자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직과 경력관리를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이직을 준비하면서 경력기술서, 이력서를 쓰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경력기술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흔히 하시는 실수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경력기술서가 자기소개서보다 이 경력직 이직에서는 더욱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 영상을 보면 자주 강조하는 부분일 겁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, 그러니까 경력기술서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묻혀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좀 아시고 내가 그런 걸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만 가져도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실수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, 자기 이제 업무 내용을 쓸 때 보면 이렇게 좀 지나치게 쭉 나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럼 내가 했던 일, 내가 경력직을 지금 현재 회사에서 일하면서 무슨 일을 했지? 라고 하면 이제 쭉 쓰는 거죠. 이게 쭉 쓰다 보면 예를 들면 2019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마케팅 기획을 했고, 언제부터는 영업 관리를 했고, 이런 식으로 했고, 이렇게 그냥 내용을, 내가 했던 일을 그냥 연도별이든, 순서별이든, 오름차순, 내림차,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, 그냥 쭉 쓴 거죠. 그럼 이게 업무만 쭉 나열이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,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줄은 알겠지만, 뭘 잘하는지를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. 경력직은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사람을 뽑거든요. 일반적으로. 이런 사람, 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, 우리 팀에 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경력기술서를 볼 때도 성과나 이 사람의 이제 강점이 잘 드러나지가 않으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성의가 없다? 그냥 자기 일을 대충 썼다. 경력기술서를 대충 썼다.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쓰더라도 확실히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룹화, 조직화. 그러니까 그룹화를 좀 해서 좀 카테고리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든가 아니면은 좀 업무와 성과를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성과를 좀 굵은 글씨든 서체를 다르게 해가지고 좀 눈에 띄게 하든 이런 식으로 좀 확실히 좀 포인트를 좀 줄 필요가 있어요. 그냥 했던 일을 쭉 쓰고 회사별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? 좀 매력이 없는, 그냥 너무 좀 밋밋한, 그냥 JD를 갖다 쓴 것 같은 느낌?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좀 눈길을 끌거나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성과와 그런 걸 좀 구분해서 확실히 포인트를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자주 하시는 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성과가 이제 좀 명확한 게 많이 없을 때, 좀 그렇다고 이제 성과 너무 없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포장을 좀 해야 될 때, 이때 좀 많이 하시는 실수죠.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좀 일반적이고 좀 모호한 표현.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다. 효율적인 팀 매니징을 했다. 이런 식으로 쓰면은 과연 이제 효율적인 팀 매니징 활동이 뭔지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되게 좀 모호한 느낌을 주는 거죠. 팀워크를 통해서 팀워크를 기반으로 무슨 프로젝트를,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도 안 나와요. 그냥 팀워크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성공했다.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.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팀원이 몇 명이고 그 중에 역할은 어떤 거고 나는 무슨 역할을 해서
이 프로젝트, 그 프로젝트 구체적인 배경이나 이름이 나와야겠죠. 이 프로젝트를 완수했다, 성공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제 성공의 결과는 뭔지, 그것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죠. 그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애매한, 이 사람이 쓸 말이 없구나 라는 인상을 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. 그건 되게 이제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좀 피하시려면 뭐 숫자든 아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런 내용까지 써도 되나 할 정도, 그러니까 영업적인 비밀이 아니면 그런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쓰시면 아마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을 좀 피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, 이제 세 번째 흔히 하는 실수는 이제 직무, 내가 지원한 회사 직무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명확하게 타겟팅이 잘 안 된 경력 기술서들이 있습니다. 굉장히 이제 범용 경력 기술서가 되는 거죠. 원래는 딱 내가 지원한 회사의 산업군이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산업군과 같으면 그게 강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쓰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 없이, 뭐 예를 들어 일은 다 비슷하잖아요. 회계 일은 비슷하지만 이게 제조업하고 서비스 회사의 회계 업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런데 제조업에 하면서 뭐 그 서비스 쪽에 있는 회계 직무를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쓴다? 그것보다는 제조업에 있는 회계 업무는 이 서비스나 이런 쪽하고 어떤 게 다른지 좀 주변에 물어보시든 공부를 하시든 해서 그거를 안 다음에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, 내가 만약에 이제 제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갈 회사 그쪽에서 내가 했던 업무는 기존과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써야 제대로 타겟팅이 된 경력 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타겟팅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여러 지원자들 중에 하나, 그러니까 특색이 없는 그런 이 경력 기술서가 되기 때문에 면접 기회를 잡는 것도 뭐 만만한 건 아닙니다. 물론 다니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고 큰 회사다, 그러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, 근데 제 경험상으로 그런 경우에 그분들이 그래도 꽤 정확하게 일을 좀 잘 쓰시는 편이기는 합니다. 확실히. 자, 그리고 의외로 이런 거를 좀 보시는데 오탈자, 그리고 이제 날짜, 기간의 오류가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. 생년월일을 적는데 당연히 뭐 2000년생도 있지만 이제 좀 연배가 있어서 뭐 1984년생이실 텐데 2084년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죠.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근무 기간이 앞뒤가 안 맞게 숫자를 이제 실수하신 거죠.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2005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 퇴사가 2004년 뭐 12월 이런 식으로.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 실수입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실수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. 그런데 아닌 경우들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. 그러면 솔직히 이런 오탈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작성을 한 다음에 진짜 조금 한번 꼼꼼하게, 특히 이런 숫자나 기간에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는 실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좀 어디에 지원을 하거나 제출할 때는 뭐 예전 거를 그대로 갖다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좀 살펴보시면 전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실수 이제 마지막, 이제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일반적으로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
한 페이지, 정말 뭐 2페이지 이상 가는 경우는 없죠. 왜냐면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 그 경력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국문의 이제 이력서, 경력 기술서, 이제 자기소개서도 만약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, 이 경력 기술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축약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경력이 14년 정도 되는데, 한 페이지에 뭐 그분의 이제 개인 신상 정보와 뭐 학교, 그리고 이제 경력 요약을 썼는데, 14년에 한 회사를 5개 다녔는데, 그 뒷페이지에 회사명 하나에 업무를 이제 거의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쓰신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성의가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너무 짧은 건 그게 문제인 거죠. 그 대신에 또 반대로 전 제일 많이 좀 경력 기술서를 많이 받아본 게 저는 10장짜리까지 봤습니다. 자기소개서 빼고.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질리기도 하지만 그냥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다 갖다 놓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,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.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하면 그걸 요약해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도 굉장히 이 직장인에게 중요한 능력이잖아요. 그게 없다라는 걸 완전히 경력 기술서 하나로 다 보여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분량에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과연 적당한 분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, 제 생각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그냥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면 적당하고요.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만약에 경력이 되게 짧아요. 뭐 한 2년, 3년이다. 그럼 분량은 더 줄어도 됩니다. 그러니까 한 회사에 그 자기의 업무 내용을 쓸 때 뭐 기본적인 업무 내용도 쓰고 이제 성과도 써야 되잖아. 그런 거로 봤으면 한 회사에 길어도 한 회사에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좀 이제 자기의 능력과 강점을 압축해서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실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,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내가 아무리 이런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잘 축약하고 압축해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, 그게 필요한 겁니다. 경력기술서를 쓸 때. 자, 오늘은 이제 경력기술서에서 쓰실 때, 작성할 때 이제 흔히 하는 실수,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첫 번째, 이제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역할과 성과는 기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좀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피하시고 숫자와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확실히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맞는 타겟팅된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. 네 번째, 오탈자, 특히 기간,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의 실수는 피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, 요약하고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시면 이제 여러분의 경력 기술서는 작성할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하시고 과연 이게 좀 잘 작성이 됐는지 이제 좀 궁금하시다. 그러면 뭐 댓글이나 메일로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뭐 제가 간단한 코멘트나 의견을 보내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